한국이요? 그거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닌가요? 3년 전 남편으로부터 한국행을 통보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럭셔리한 생활을 하던 제게 한국이란 그저 뉴스에서나 보던 분쟁 지역, 지도상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거기 휴전선도 있고 미사일도 있다면서요? 거긴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중국말도 써요? 아시아 시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해 무지했고 그 무지함이 편견이 되어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요. 오늘 저는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윌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실 저는 그다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스탠포드 의대 교수였고 어머니는 유명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자랐죠.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스티지 힐스에 있는 저희 집은 항상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건 남편 마이클이 테크브릿지의 아시아 총괄 임원으로 발탁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죠. 남편이 늘 출장을 다니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줄리아,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3년 정도 식탁에서 들려온 남편의 말에 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아는 건 전쟁 영화에서 본 것들 뿐인 그곳으로요? 마이클,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죠?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데요? 테크브릿지가 한국에 새로운 아시아 본부를 세우고 있어 내가 총괄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완벽한 생활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딸 에밀리는 이제 14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도 옮겨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에밀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정말 한국으로 간다고요? 완전 대박이에요. 블랙핑크도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제 딸이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에밀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더군요.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던 걸까요? 딸아이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친구들과 SNS로 대화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처럼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인터넷도 엄청 빠르대요. 그리고 학교도 진짜 수준이 높대요. 에밀리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삶은 완벽했거든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요가 클래스에 가고 월요일마다 하는 독서 모임도 있었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마이클, 난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전혀 달라요. 에밀리 교육은 어쩌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최고 수준이라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은 강남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있다고 했어요. 통역도 붙여준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죠. 휴전국가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대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죠? 오스카상도 받았잖아요. BTS도 있고. 결국 저는 남편과 딸의 설득에 항복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한 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줄리아, 당신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모두들 와, 너무 부럽다. 한국 화장품 좋다던데.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밀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신나 보였죠.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검색하고 심지어 한국 아이돌 포스터까지 방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거기 가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분명 구독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 중 한 명은 이 변화를 즐기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16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아침마다 산책하던 프레시디오 공원,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지만 에밀리는 달랐죠. 와, 드디어 가요. 엄마, 우리 정말 대단한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죠. 공항 곳곳에 써있는 한글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다행히도 그 밑에 영어가 써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엄마, 저기 봐요. 방탄소년단 광고예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어요. 우리 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워 보였죠. 반면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치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테크브릿지에서 보내준 운전기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 짐을 실으며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윌슨 가족 맞으시죠? 강남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히 쉬시면서 오세요. 차에 오르자마자 에밀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발전한 도시니까요. 차가 서울로 들어설수록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밤이 되자 거리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까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저희가 살게 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주거 공간과도 달랐어요. 마치 호텔 같은 로비,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들, 지하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까지 있었죠. 와, 엄마,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제 방에서 보이는 뷰 좀 보세요. 에밀리의 방 창문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이라는 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였죠.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새로운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 잘 갖춰진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김입니다. 에밀리의 입학 상담을 맡게 됐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선생님은 친절하게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도 있다고 했죠. 엄마, 저기 봐요. 댄스 스튜디오도 있어요. K-팝 댄스 수업도 있대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아이가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학교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윌슨 씨 아니신가요? 저는 제시카 박이에요. 딸이 에밀리와 같은 반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미국에서 15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희 불안과 걱정을 잘 이해해 주었죠. 처음엔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라실 거예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는 최고예요. 며칠이 지나자 에밀리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수업 첫날부터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 아이들은 에밀리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서울 어드벤처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첫 영상은 새로운 학교 소개와 서울 첫인상을 담았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다들 영상 너무 재밌다고 해요. 다음엔 한국 학교 급식 먹방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저도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이 오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24시간 편의점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것은 물론 무선 인터넷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죠.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 퇴근한 마이클이 물었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낯설지만 에밀리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어요. 엄마, 저 멘토링 받으러 가야 해요. 에밀리가 서둘러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외국인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에밀리의 멘토는 서연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서연이 엄마가 엄마랑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줄리아 씨, 혹시 에밀리 방과 후 스케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방과 후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서연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중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요. 서연이만 해도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까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엄마, 저도 학원 다녀도 될까요? 서연이가 수학이랑 과학을 정말 잘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친 학습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됐지만 에밀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자. 내가 정말 원하는 과목부터. 다음 날 테크브릿지 임원들의 부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참석했죠. 아시아 각국의 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두들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줄리아, 강남 성형외과 한번 가봐요. 피부과도 정말 좋아요. 맞아요. 미국보다 의료 기술이 더 앞서 있다니까요. 한국 에스테틱은 기본이고 미용실도 최고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에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렇게 섬세한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맞춤형 케어는 물론 최신 장비와 기술까지. 가격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서비스는 훨씬 좋았죠. 한편 에밀리의 유튜브 채널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10대가 체험하는 한국 문화라는 컨셉이 신선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제 영상 보고 학교에서 인사도 많이 해주고 한국 음식이랑 문화 소개도 해줘요. 이제는 한국 문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지하철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24시간 배달되는 음식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 어느 날 마이클이 물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 미국 돌아가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망설임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글쎄요. 이제는 서울이 우리 집 같아요. 에밀리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퇴근 후 마이클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여보, 나 요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에밀리 학원 상담 받으러 갔다가요.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어로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듣고 싶더라고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변했네요. 처음엔 한국에 오기 싫어서 얼마나 울었는데 그 말을 듣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하게 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발음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엄지를 치켜 세워 주셨죠.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입니다. 발음이 자연스러워졌네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건 순전히 에밀리 때문이었죠. 학교 상담을 갔다가 영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갈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엄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에밀리가 들어오자마자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는 중상위권이었던 에밀리가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서연이 엄마에게 물어보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경쟁심도 생기고 공부 습관도 좋아지고 생각해보니 에밀리는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학원에서 돌아와서도 스스로 복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물론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이번 영상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담았어요.
에밀리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2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영상은 외국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댓글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가득했답니다. 너의 영상 덕분에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제 딸이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주말에는 마이클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여행, 고궁 산책, 템플 스테이까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죠. 여보, 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테크브릿지 본사에서도 한국 지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테크브릿지 임원 부인들의 모임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줄리아, 우리 회사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한국의 의료 기술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이 생겼죠. 게다가 에밀리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꼼꼼하대요. 특히 예방검진이 정말 발달했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학부모 모임만 해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서로 돕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죠. 한국 엄마들이 정보 공유하는 걸 보면 놀라워요. 마치 하나의 작은 사회 같아요. 에밀리의 말처럼 이제는 저도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학부모 모임에서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죠. 엄마, 이제 한국말도 제법 하시는데 한국 음식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제 채널에서 함께 요리하는 영상 찍어요. 에밀리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뭐든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줄리아,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테크브릿지 임원가족들 모두 연례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메리킴의 제안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모두 정상이었어요. 한국의 건강검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군요. 미국에서 못 찾는 것도 여기서는 다 찾아낸다니까요. 게다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데 안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메리킴의 말에 잠시 생각해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신뢰하게 된 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건강검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거든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고 VIP 검진센터는 더욱 놀라웠죠.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한꺼번에 한다고요? 의사가 건네준 검사 항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검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한국은 조기 발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은 더욱 세심하게 검사하고 있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윌슨 씨, 유방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초기 단계의 암세포가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매우 이른 시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완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수술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의 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의사, 아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줄리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면 새로 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 발견했으니 여기서 치료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에밀리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한국의 의료기술이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 학교 친구 엄마도 여기서 치료받고 완치됐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병원 치료 성공률이 미국보다 더 높대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귀국을 권했죠. 거기서 무슨 치료를 받겠다는 거니? 당장 돌아와, 줄리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치료받아야지. 그때 에밀리가 한 제안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병원이랑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상황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 병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잘 나으실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도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의 꼼꼼한 설명, 수시로 확인해주는 간호사들의 배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까지. 특히 감동받은 건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윌슨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가족들도 안심하실 수 있게요. 수술 전날 밤, 에밀리가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엄마, 댓글 봐요. 다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엄마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서의 치료를 두려워했는지를. 단순히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컸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 곳이었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이 병원을 선택한 게 맞는 것 같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에밀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마주한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쏟아지는 햇살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었죠.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이라는 한국 발령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여기 남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16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까지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에 정착한다는 건 큰 모험이었죠. 엄마, 정말요? 진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밀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사실 테크브릿지에서 아시아 총괄 부사장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거죠.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한강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죠. 특히 제가 좋아하게 된 건 한국의 우리라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보여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우리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려고 해요. 당신이 완치된 것도 축하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것도 축하하고요. 메리킴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미국의 가족들도 점점 저희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받은 치료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줄리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우리도 곧 한국에 놀러 갈게. 에밀리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생활을 지켜봐온 미국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만의 서울 라이프를 보여드릴게요. 새로 산 아파트 거실에는 한국 전통 액자가 걸려 있고 곳곳에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죠. 에밀리는 이제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학부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에밀리에겐 큰 위안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전 이제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에요. 두 가지 모두가 저예요. 저녁이 되어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때가 마치 어제 같은데 이제는 서울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네요. 마이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반짝이는 한강의 밤징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서울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서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